여러분들은 그 실기하기 위한 이론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연님, 은지님, 혜영님, 혜은님, 우근님.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실기, 병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비가 진짜 오래간만에 오죠? 그죠? 비 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2달만. 그죠? 최근에 비 온 걸 못 봤는데. 네. 할 말 없어가지고 한번 얘기했고, 할 말 없어가지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하고 신고서인데요. 어저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건 일단 메인 매출 좀 입력 유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하고 신고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요거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 첫 번째 이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보여드리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부속서류를 우리가 이제 실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요 서류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낚시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는 낚시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를 하기 위한 이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니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예외일 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얘는 시험에 지금 하는 부속서류 실기하고요. 그다음 이론에서도 출제가 진짜 많이 돼요. 자, 문제는 270페이지 맞습니다. 페이지 좀 고쳐놨어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택시, 노점, 행상,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발급 여건이 안 되죠. 그죠? 발급하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 계산서의 발급 예외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매업. 여러분 우리가 소매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세금계에서 주면 안 돼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공급받는 우리가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급받는 자가 여러분들 소매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데에서 법인이나 사업자분들이 여러분들 매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매입세 공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한다라는 건 난 사업자다 라고 하시는 거고 나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말문제 대비하시는 거고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이 소매업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법인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아시죠? 그래서 말문제 대비하시는 거고 우리 실기상은 소매업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나오니까 시험에. 아시죠? 챙겨주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3, 4번이에요. 이 3, 4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탈실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서 너무 중요해요. 자, 해보죠. 자, 일단 동그라미 3번. 자, 여러분들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에 우리가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영화관, 놀이동산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영화관하고 놀이동산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아니면은 놀이동산을 가셨대요. 그게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건 놀러 가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욕구 충족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하러 가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욕구 충족하러 가신 거죠? 그렇죠? 놀러 가시거나 영화 보러 가시는 거지 영화 사업이나 놀이동산 사업을 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업종한테 매입하는 사람이 있죠. 매입하는 사람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주지 말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영화관을 갔다라고 하면 영수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죠? 챙기셔야 되고, 아시죠? 조심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목욕, 이발,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하러 가거나 이발하거나 미용하러 가시는 분들은 다 욕구 충족하러 가신 거지 목욕, 이발, 미용 사업을 하러 가는 게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그죠?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업종이요. 아시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죠?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 공제가 왜 안 되냐면 업무에 사용하는지 업무에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세무서가. 맞죠? 그래서 다 업무와 무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 해주는 취지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비행기가 여러분들 과세죠. 우리 비행기나 KTX가 과세라고 배우셨잖아요. 회계 1급 때. 그죠?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는 용도로 탔어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 용도로 제주도를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갔대요.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세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업무와 관련이 없이 우리가 여객 운송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얘는 매입세 불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객 운송업자한테 우리가 매입이라고 할게요. 알죠? 여객 운송업자한테 그 운송 용역을 매입하고 매입세 부담하잖아요. 그럼 그건 영수증 받은 거 정비서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딱 예외가 있어. 뭐냐면 자, 전세버스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세버스 대절하면 다 우리가 놀러 가거나 놀러 가는 게 업무와 관련이 있죠. 야유회 같은 거. 맞죠? 전세버스 대절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용도로 여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전세버스 운송 유역을 제공받고 내가 매입세를 부담하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번하고 4번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해요. 이 말은 금지예요, 금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 발급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챙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의하실 게 우리가 임대료를 냈어요. 임차료를 냈어요. 죄송해요. 임대료를 받았어요.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 받은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는 건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간주 임대료 배우셨죠? 배우셨죠,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 안 배우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 간주 임대료 배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자, 여러분 간주 임대료가 뭐냐면 우리가 그 임대료 받은 건 실제 임대료 받은 거죠. 그렇죠? 임대료는 과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로 임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수입은 임대료니까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수입이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 받은 거예요, 보증금. 그죠?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회계에서 부채지 수익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부채다라고 하면 과세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월세로 임대하고 전세로 임대하는 거에 형평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세로 임대하면 과세하지 않고 월세로 임대하면 과세를 한다라고 하니까 전세로 임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평을 위해 가지고 전세 사업자가 보증금 받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은행에 무조건 저금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증금 받은 걸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으면 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 발생할 이자를 그냥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야지만
월세하고 전세 형평이 맞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잖아, 전세 사업자가. 단지 월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처럼 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상상 속의 임대료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우리가 과세는 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은 못해요. 상상 속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감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간주공급. 우리 어저께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처분한 것도 아니고, 맞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상대방한테 뺨 맞는다고 했었죠, 어저께. 맨 마지막 시간에. 그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계급 때 배우셨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 완주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자, 우리가 영세율 적용은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외국 사업자는 여러분들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죠? 외국 사업자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죠, 여러분들. 하지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어때요? 얘네들은 우리가 국내 거래잖아요. 국내 거래니까 서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아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쪽에 영세 잡죠, 여러분들. 아셨죠?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나중에 신고사고도 관련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셨죠? 잘 챙기시고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좀 하죠,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기할 거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세법은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전표 띄워주는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 불러요. 알죠? 그럼 항상 세법에서는 신용카드가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신용카드다라고 하면 세법은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게 세 가지가 있는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를 같이 봐요. 아시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여러분들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불카드 뭔지 아시죠? 우리가 신용카드는 원래 여러분들 내가 한도까지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카드에 선불카드라고 해서 돈 넣은 것만큼 신용카드 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불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선불카드는 안 내니까 그냥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나오면 그냥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 직불카드 세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여기 제목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돼 있죠. 수령. 여러분들 수령 명세서니까 우리가 매입자 입장이에요, 매출자 입장이에요. 수령. 매입자 입장이죠. 그죠? 우리가 곧 입력할 게 뭐냐면 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있죠. 얘를 내가 매입세를 부담할 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론을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거 먼저 보시면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자, 제가 항상 이제 주인공은 갑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갑. 보시면 자, 공급자 A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래요. 그러면 우리가 갑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한테 매입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맞죠? 되셨어요? 근데 갑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현금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갑이요. 원래는 그냥 A한테 매입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A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법은 하나의 증명 서류만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이 신용카드 전표 있죠? 얘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전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처럼 간주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매입세 공제가 돼요. 세금 계산서 대신에. 자, 한번 사례 들어보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간이과세자 그 요건 알고 계시죠? 8천만 원 미만인 거.
배우셨죠? 근데 우리가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 이상부터 누군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8,000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공급대가 이 A가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래요. 그럼 영수증 발급하는 애죠. 그러면 그 신용카드 적금 영수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되니까 영수증 대신에 받으면 그건 매입세 불능제입니다. 영수증으로. 아셨죠? 그래서 여기 X다라는 건 불공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제 안 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 있죠. 걔네들 영수증 발급 대상자라면서요, 여러분들. 전세버스 빼 되시겠어요? 걔네들한테 신용카드를 긁으면 걔는 영수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실기 때 입력하시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전표도 받으면 세금 계산서 공제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세금 계산서가 두 가지 구성이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신용카드 전표 받으시고 공제 안 해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 시험 출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론 그 신용카드 전표 수치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한번 사례 들어보시면. 자,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 가지고는 안 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처음 연도에 무시하시고. 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대요. 그럼 이거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발급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명 서류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되니까 이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출장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이거 왠지 매입세 공제 될 것 같거든요. 왜냐? 출장, 업무 관련. 맞죠?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네 입력하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대한항공의 핵심이에요. 대한항공이면 여러분들 여객 운송업이잖아요. 여객 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금지 업종이 얘는 영수증 발급 사례죠. 걔한테 신용카드 전표 받은 건 영수증처럼 보는 거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 이런 거 쉽거든요. 갑자기 금지 업종은요, 금지 업종 주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을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뭐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목욕탕에 갔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왠지 복리후생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될 것 같거든요. 목욕탕이시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 핵심. 그리고 혹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혹시나 말문제 내실 수 있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거든요. 얘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었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매입세 공제 더 받겠다라고 작성한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걸 과다하게 적었다라는 건 나 매입세 공제 더 받고 싶다라고 작성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맞죠? 나쁜 놈이니까 과다하게 적은 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올해 연도에 개정이 됐어요. 말문제 대비하시면 말문제. 아셨죠?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시면 자, 일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있죠. 얘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일 때만 입력을 해요. 핵심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건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죠. 일단은 그 여러분들 처음에 조회 기간은 날짜 입력하시는 건데 날짜는 알고 계시죠? 뭐 1기 예정 신고 기간, 뭐 1기 확정 신고 기간 그 날짜 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월일은 뭐냐면 그 매입세 공제가 되는 해당 거래일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월일에다가. 그 다음에 구분은 뭐냐면 구분은 여러분들이 딱 누르시면 현금이라고 돼 있으면 현금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3번 사업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우리가 4억을 클릭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면 4번 시인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F2번을 클릭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카드 회원 번호는 신용카드이면 카드 회원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F2번을 클릭하시는데 주의하실 건 현금 영수증은 절대 여러분 카드 회원 번호 검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점이에요, 감점. 당연한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급가액이라고 있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걸 공급가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조심하시고 시험에 공급대가라고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아시죠? 자, 됐습니다. 자, 유인물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왜 유인물을 나눠드리냐면 우리 어저께 그 백데이터를 아직 2022년도 안 올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유인물 좀 나눠드릴게요. 연습을 이걸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 이걸로 합니다. 이 유인물로.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구속서류 및 신고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관련 기출문제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기출문제. 자, 넣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좀 몇 번을 볼 거냐면, 여러분들 그 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있죠? 얘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참고하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백데이터 좀 받을게요. 다른 동네에서 2022년도 해석하고 해야 되니까. 자, 검색을요. 도서출판 어울림이라고 검색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출판 어울림이라고 검색 좀 부탁드릴게요. 백데이터가 안 올라와가지고. 아직 안 올라왔네요. 도서출판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도서출판 어울림. 이런 화면 뜨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 뜨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백대 타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그 2페이지 클릭 좀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그 2페이지에 보시면 338번 보이시나요? 338. 그 집 말고요. EXE 클릭해 주셔야 돼요. 문제집 해주시고 집 말고요. 집으로 하면 또 붙여넣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EXE 누르시면 알아서 해당 폴더에 들어가져요. 그래서 EXE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어떻게 메뉴가 뜨시나요, 여러분들? 재밌게 뜨는데? 자, EXE 누르셨어요? 네.
왜 시선을 쓰지? 여기 있는데. 다 풀고 계시죠? 그거. 저희 추가 정보 보시면 추가 정보 보시. 백데이터 사운드. 네. EXE. 혹시나 여러분들 그 댁에 가시면 대부분 윈도우 10이시잖아요. 그럼 저처럼 뜰 거야 아마. 이렇게. 윈도우 10은 그 대부분 여러분들 그 악성 코드 때문에 항상 이렇게 뜨죠. 그때는 이 추가 정보 누르시면 돼요. 댁에 가시면 아셨죠? 추가 정보 누르시고 그리고 또 아마 저자분이 다 표시해놨어요. 추가 정보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 파일 뜹니다. 참고하시고 아셨죠? 자, 실행 누르시고 항상 이거 모든 파일에 적용 나오면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예 누르신 거 알고 계시죠?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예. 맞춰 풀린 거니까 닫으시고 하셨나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회사 그 교육용 프로그램 좀 들어갈게요. 예. 눌러주시고 그 회사 코드 재생성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회사 등록 좀 클릭해 주시고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 좀 클릭 좀 부탁드려요. 되셨죠, 여러분들? 백데이터 올라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2페이지 좀 해주실래요? 유인물? 자, 유인물 2페이지 해주시고 자, 거기 2페이지에 여러분들 3번 할 거거든요. 거기 회사 코드 2086번이라고 보이시나요? 2086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 회사 코드 2086번. 현대기업이라고 있으신가요?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셨어요? 요거 엔터 눌러주시고. 원래 우리 교재로 해야 되는데 교재에는 백데이터가 2021년도 거예요.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좀 대체할게요, 여러분들. 자, 2번, 그 2페이지에 3번 좀 읽어보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같이.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실제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가 또 있어요, 하나. 그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한 문제는 저랑 풀고, 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맡기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 읽어보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시험에는 7월부터 9월이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주의하시고. 자, 7월부터 9월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값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일단 이 메뉴 자체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 요게 여러분들 그 사업자분들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가로 안에 있는 건 카드 번호가 되겠죠? 자,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하니까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죠.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상대방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메뉴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하고 신고서는 전부 다 여기 부가가치 쪽에 사시게 됩니다. 여기 클릭해 보실래요? 자,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값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클릭해 주시고.
자, 날짜는 일단 조회 기간이 7월부터 9월이잖아요. 날짜는 7월부터 9월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7월 15일 해보자. 자, 거기 내역에 유인물 혹시 유인물? 자, 내역에 7월 15일 날 직원 출장 택시 요금을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긁었죠, 여러분들 보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신용카드. 응?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택시 때문에 택시. 그럼 출장이면 우리가 왠지 업무와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객 운송용이죠, 택시가. 여객 운송용 중 약간 세금계에서 발급 안 하는 운명이었죠, 택시가. 맞죠? 전세버스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택시 요금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7월 15일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31일. 자, 사무실 복합기 토너를 구입했대요. 문제는 없죠, 내역 보니까. 자, 15만 원에 구입을 했고 부가가세 15,000원. 자, 그리고 증명서류는 현금영수증.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커서가 월일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날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월일. 월일이니까 07월 31일이 되겠죠. 자, 07월 31일. 입력하시고 그게 현금영수증이면 1번, 사업용 신용카드면 3번, 임직원 신용카드면 4번 하시면 됩니다. 얘는 1번이 되겠죠. 현금영수증이니까. 자, 그리고 공급자는 F2번을 클릭하셔서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자, F2 클릭해 주시면 거래처 코드놈이 떠요. 거기에 거래처가 오피스죠. 맞죠? 오피스 정도 이렇게 치시면 해당 거래처 검색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카드 회원 번호는 검색하시면 안 돼요. 현금영수증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1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공급가액 10만 원. 15만 원 죄송합니다. 15만 원이죠. 15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참고하시고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12일자 볼게요. 8월 10일. 자,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를 구입했대요. 내역엔 하자가 없죠, 여러분들. 네, 하자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빙 보니까 신용카드. 뭐, 하자는 없어요. 그렇죠. 얘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입력을 할게요. 날짜가 8월 12일. 문제에서 별도 연금 없으면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썼을 거예요. 3번 누르시면 되겠죠. 공급자 이음마트. 자, 그 다음에 카드 회원 번호도 여러분 직접 쓰셔도 되는데 F2번 검색하시면 카드가 뜹니다. F2번 눌러보시면 카드 회원 번호가 떠요. 문제에서 신한카드다라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신한카드 위에 있는 1000얘가 맞네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냐면 5만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월 21일자 볼게요. 자,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뭐 내역이 하자 없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았나봐요. 자,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일단은 가로 안에 있는 문구가 없이 매입세 공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은 거죠. 세금 계산서 공제는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세금 계산서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 되는지라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정리를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낚시 조심하세요, 낚시. 아셨죠? 낚시 잘 걸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실제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자, 교재.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95회 727페이지. 727. 교재 727페이지. 자, 거기 문제 3번 유형이 부가가치세 관련 실기거든요. 그 중에서 1번이에요, 1번. 근데 우리 지금 회사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 교재에 있는 백분이 다 안 올려왔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95회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백데이터 어울림에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회사가 2086번, 이게 86개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울림은 여러분들 20 한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번호 넣으시면 돼요. 95회니까 2095라고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좀 까다롭게, 여러분 짜증나시겠지만 그냥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2095로 검색해주시고. 그리고 얘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문구 뜨죠,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회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 209, 여기 삼진상사입니다. 자, 삼진상사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3번의 1번 유형을 좀 여러분들 입력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력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시간은 5분 드려볼 테니까 문제 3번의 1번 좀 부탁드려요. 아침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항상.
아셨죠,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여기 문제 읽어보면, 자, 지금 문제가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기간은 7월달부터 9월달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나왔으면 얘는 얄짤없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점 보니까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니까 일단은 그 간이과세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점은 현금용 수준 받았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우리카드라고 줬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하지 말라라고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증빙이 첫 번째가 현금용 수준이잖아요. 자, 그리고 내용이 심이죠. 내용이 사무실 청소용품 구매, 하자 없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7월 25일자는 공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횟집은 탈락이죠, 이미. 왜 탈락이냐면 거래처 식사 접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접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접대 목적이면 세금 계산서도 안 해주죠, 매입세 공제는. 그럼 당연히 신용카드 따위는 그거 안 해주죠. 맞죠? 그래서 탈락. 네, 탈락. 그 다음에 여기 8월 10일자 있죠. 여기 직원 야유회가 핵심이 아니라 놀이동산이에요. 입장권. 입장권이니까 남서울랜드 안 됩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세금계에서 발급 금지 업종이 진짜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항상. 요거를 가지고 자꾸 낚시를 하거든요. 놀이동산 입장권이고요. 입장권이 근데 보이질 않아요. 탈락. 그 다음에 돼지. 자, 영업팀 회식비 지출 괜찮죠? 거래처가 아니니까. 그래서 돼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일팩 왜 거셨어요? 오일팩 안 돼요. 2000cc 5인승. 혹시 업무용 때문에 거신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용하고 비영업용은 같은 말이에요. 해결됐다.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세요? 어떤 선생님이세요? 때릴게. 여러분들 업무용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 불공제 취지가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세무서가. 아셨죠? 모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 실기 때 어떤 업종 내요? 시험에 실기 때 제조업 낸다고요. 제조업. 제조업은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세무서가. 여러분들이 업무에 반드시 쓰는 게 어디로 가시는지? 여기 교재 270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자, 270페이지인가? 70페이지 아닌데? 여기 288페이지. 교재 288페이지. 그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비영업용이 뭔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거기 보시면 거기 자동차 판매업 보이세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동차 판매, 여기 주시면 않으셔도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동차 판매업. 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다음에 자동차 임대업. 뭐 자동차 렌트 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전학원업.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쓰는 차. 그 다음에 경비업은 여러분 세콤 있죠, 세콤. 그 문 잘 닫혔는지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업종은 우리가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딱 봐도 뭐예요? 차를 영업에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업종 빼고는 세무서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무조건 업무용은 비영업용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업종 빼고는 다 비영업용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업무용이라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업무용은 세무서는 몰라요. 이 지금 우리가 본 업종 빼고는 세무서가 알 길이 없어요. 절대.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업무용 나오면 제조업이 실기에 나오니까 비영업용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용 때문에 거신 거죠.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안 돼요. 알죠? 인승하고 CC 보시면 비영업용 맞죠? 제조업이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맞아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입력은 이 두 가지만 하셔야 돼요. 다사소하고 돼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설명은 생략할게요. 매입세 문제 되는 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고 입력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낚시 조심이에요, 낚시 조심. 진짜 업무용이라고 많이 돼요, 시험에. 자동차. 비영업용입니다. 업무용이라고 나오면 대조업. 매입세 공제, 불공제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무서, 우리 회사는 업무에 쓰는 걸 알지만 세무서는 몰라요. 알 길이 없어. 자, 주의하시고. 자, 됐어요. 일단 여러분 10분 쉬었다가요. 일단 부속소요 하나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하나 끝냈고요. 오늘 좀 많이 좀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1시에 2교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거 좀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겠습니다. 1시 시작해, 1시.